서울교통공사 2023년 기출보건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인데 1번은 다음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철도 연구 논문의 목차이다. 이를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서 마, 문단을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문단 배열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를 참고해서 목차에 해당하는 것의 순서대로 매칭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는 서론, 연구 배경, 연구 목표, 수송 시스템은 도로와 철도의 수송 시스템의 구성,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 전략, 수송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경향, 그 다음에 모델 시프트, 정의 및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뭐 분석 방법, 분석 어쩌고저쩌고, 결론 및 향후 연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서론, 그 다음에 본론에 해당하는 수송 시스템부터 사례 연구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문단 배열이잖아요. 문단 배열은 어찌됐건 간에 소거형입니다. 소거형.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시면 가 아니면 나가 서론에 해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론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 배경과 연구 목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가가 서론이 되느냐, 나가 서론이 되느냐. 가는 연구 배경, 연구 목표. 볼까요, 한번? 도로와 철도의 수송 시스템은 크게 수송 시스템에 대해서 구성을 물어보는 거는 일단은 수송 시스템이니까 본론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 가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벌써 서론의 느낌이 납니다. 화제 제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3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송 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 부분에서 51%, 철도 부분에서 5%, 수상 및 항공 부분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서 철도로의 교통 수요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수송 시스템의 제작부터 폐기까지 모든 단계를 고려하여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서론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고 연구 목표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 다음에 수송 시스템 가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읽다가 말긴 했는데 자, 회피 전체 수송량은 유지하되 저탄소 수송 모드로 수송수단을 전환시키는 전환, 수송수단과 시스템의 환경성을 개선하려는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회피, 전환,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수송 부분 온실가스 저감 전략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목차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수송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경향에 대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 교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 다음에 다를 보던지 아니면 라를 보던지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다를 한번 볼까요? 다. 자, 전환교통. 이 본 연구에서 전환교통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단계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 일단은 전환교통에 대한 내용이 효과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애초에 이 전환교통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했어야 돼요. 갑자기 무언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등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는 뒤에 나와야 되는 거고, 라는 이때 각 수송 시스템의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경향이 나와 있네요. 이거 수송 시스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마도 한번 볼까요? 나왔네요. 자, 여기서 모델 시스템, 모델 시프트 여기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가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요게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인 거고, 오히려 거기 앞에 있던 다 같은 경우는 요것에 대해 이어서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론 정해져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외칭해서 답이 나오면 넘어가는 형태. 이러면 사실 답은 금방 나오는 형태죠. 이거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다음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일종의 내용 일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글을 읽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선택지를 보고 올라가서 위에서 찾아갖고 내려오겠다.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맞는데 밑에서 올라가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래요. 밑에서 읽고 신나게 읽고 다 까먹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요. 읽고 나서 다시 밑으로 와요. 그리고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 걸려요. 한참. 실력이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밑에 있는 선택지를 읽었을 때 이거를 온전히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읽고 확인하는 형태를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한번 읽어보자. 전 세계적인 과제로 탄소 중립이 대두되자 친환경적 운송수단인 철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는 철도를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운송수단으로 꼽으며 철도 수송을 확대하면 세계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6억 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철도의 에너지 소비량은 도로의 22분의 1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9분의 1에 불과해 탄소 배출이 높은 도로 운행의 수요를 환경수단인 철도로 전환한다면 수송 부분 총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내용일치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변형을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해서 맞거나 틀리거나 이렇게 가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짚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즉 철도를 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으니 친환경 수단이다. 이와 같은 전망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S철도공단도 녹색교통인 철도 중심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50 탄소 중립 실현 목표에 발맞춰 저탄소 철도 인프라 건설 관리로 탄소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단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S철도공단은 철도 인프라 생애주기 관점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먼저 철도 건설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저탄소 자재를 적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실제로 사례가 나왔어요. 중앙선 안동, 영천 간 궤도 설계 당시 철근 대신 저탄소 자재인 유리섬유 보강근을 콘크리트 궤도에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 효과는 약 6,000톤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저탄소 철도 건축물 구축을 위해 2025년부터 모든 철도 건축물을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3등급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등급과 관련해서 가이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하기로 결정했으며 도심의 철도 용지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철길 숲 등 탄소 흡수원이자 지역민의 휴식처로 철도 부지 특성에 맞게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1번 녹색 교통으로 철도 수송이 대두되는 배경. 자, 요거는 초반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초반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운송수단이 철도다. 그래서 6억 톤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철도 수송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철도 수송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억 톤을 줄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9분의 1밖에 안 된다. 철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국내 탄소 감축 방안이 적용된 건축물 사례. 요거는 우리 아까 사례를 들었던 거 하나 있었죠? 여기였나요?
여기 있네요. 중앙선 안동, 영천 간의 궤도 설계 당시 이렇게 해서 감축 효과가 약 6,000톤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정부의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된 조치. 자 일단은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녹색교통 요거 좀 세 번째 문단에서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건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노력하고 있다 정도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안 될 것 같네요. 4번이고 그 다음에 S철도공단의 철도중심 요거는 말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미에 그죠? 네, 말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네요. 다음 넘어가서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뭐예요? 내용 일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내용 일치는 읽고 답을 찾고 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고 그래서 자 3번의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어찌됐건 간에 내용 일치니까요.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요거는 자 원리가 같거든요. 있고 없고의 차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위에서 읽어보고 밑에서 찾는 연습. 저는 제가 시험장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저는 이제 서류가 적격 부적격인 경우에 서류를 너무 열심히 쓸 수도 없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서류가 적격 부적격인 경우에는 제가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근데 가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딴 거 안 합니다. 저는 내용 일치 대비 내용 일치를 가장 어려워해요. 제가 왜냐하면 평소에 이 글을 많이 읽을 일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딴 거 안 하고 독해 지문 있잖아요. 그거를 문단별로 계속 요약해요. 빨리 도착해서. 이게 이 시험 문제가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런 지문 독해뿐만 아니라 문제를 잘못 읽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읽는 연습을 계속해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그걸 하고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눈에 확 들어와요. 글자가. 하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부담되게 이거를 막 빠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글자를 계속 읽어요. 들어가서. 시험장 가고 모듈을 외우고 앉아있고 이거 낭비입니다. 낭비. 시간 낭비예요. 이런 거는. 컨디션과 관련이 없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지식형의 모듈형은 요즘에 좀 사양이에요. 사양.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상황 제시로 주고 잘 몰라도 풀 수 있는 형태가 거의 다예요. 모듈형은.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잘 읽느냐가 관건이 시험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읽는 연습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제 찾기예요. 주제 찾기. 요거 주제 찾는 거는 그 독해 영역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만만한 형태 중에 하나죠. 주제나 제목 찾는 경우는 글을 읽다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 주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포괄적으로 이 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감쌀 수 있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추상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일반화된 내용이어야 됩니다. 됐죠? 특수하거나 그죠? 이런 내용들은 주제가 될 수 없어요. 단편적이거나 어느 한 부분에서 강조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주제가 되면 안 돼요. 포괄적, 그죠? 일반적, 추상적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지난 5월 아이슬란드의 각종 파이프와 열교환기, 화학물질 저장 탱크, 압축기로 이루어져 있는 조지올라 재생가능 메탄올 공장이 등장했다. 이곳은 이산화탄소로 메탄올을 만드는 첨단 시설로 과거 2011년 아이슬란드 기업 카본 리사이클링 인터내셔널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실험을 위해서 지은 곳이다. 일단은 화제 제시가 돼 있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화제 제시는 그냥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글은 이런 거구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용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핵심 내용이에요. 즉 앞으로 할 얘기를 위해서 미리 꺼내 놓은 거예요. 얘기를.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금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연을 했을 때 이점이 되게 많기 때문이고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했다더라. 이렇게 글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그 금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글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화제 제시는 무시하면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인근 지역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적은 양 이산탄소를 포집한 뒤 물을 분해 조달한 수소, 그 다음에 재생 메탄올 제조하였으며 이때 필요한 열과 냉각수 역시 지역 발전소의 부산물을 이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탄올은 자동차 선박 항공 연료는 물론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활용되는 등 여러 곳에서 활용이 되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제목에 해당하는 게 있다. 그럼 끝내면 되고요. 없으면은 뒷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뒷부분. 탄소 재활용의 득과 실. 현재 득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실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끝난 거예요. 1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메탄올의 다양한 활용. 자, 메탄올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편적이죠. 어느 한 부분에만 나온 내용이고 지역발전소에서 상생한 재활용 원료. 자, 지역발전소에서 활용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탄소 재활용을 위해 미래 원료의 개발. 미래 에너지 원료 메탄올.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바로 뒤에 하지만. 그죠? 바로 뒤에 하지만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메탄올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메탄올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일단 실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문이다. 또한 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달리 만든 연료나 제품을 사용 중에 탄소를 다시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있습니다. 이러면 득과 실이 되는 거죠. 득과 실. 그래서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답은 1번이고요. 주제는 쉬운 형태예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다음 글과 같이 한자어미 외래어를 순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사례를 든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 내용을 읽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한자어 및 외래어를 순화한 내용 그랬으니까 순화되어 있는 것 중에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열차 시격, 그 다음에 전차선 단전, 우회 수송, 핸드레일, 키스 앤 라이드 이런 말 자체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는다고 해서 더 득이 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는 보시되 이 문제는 위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읽고서 바꾸라는 얘기구나. 근데 바꾸라는 얘기는 애초에 문제에서도 등장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도 그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3번에 우회수송이라고 있는데 우가 돌아가라는 거죠. 우측 솔로로 가라는 게 아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수송이 잘못 순화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는데 자,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필요해서 또는 학생들한테 유인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문법, 어휘, 어법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어요. 어휘책 한 권, 어법책 한 권. 근데 두께가 둘 다 이래요. 두께가 둘 다 이렇거든요. 물론 이 안에는 이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긴 한데 어찌 됐건 간에 두께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애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어휘와 어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숙지를 하는 게 좋아요. 또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한 권을 띄겠다.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이 시험이 공공기관 시험이 너무 어렵고 또한 사기업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전을 씹어서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전.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 사전을 막 씹어 먹고 막 한 권 다 먹었는데 이런 말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로 어휘나 어법과 관련해서도 꽤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을 사서 볼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렇구나 정도 하시면서 숙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됐습니다. 5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수열 수출입 파트예요. 수열 수출입 파트. 이 수열 수출입 파트는 우리가 좀 숙지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꽤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기출 보건 문제를 풀고 있지만
요 수열 수출이만큼은 확실히 가져가자는 차원으로 조금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수열 수출이가 세 문제 나왔습니다. 세 문제. 그래서 수열 수출이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봅시다. 우선은 수열이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구수열이라고 해요. 구. 여기서 말하는 구는 숫자 구예요. 숫자 구. 9개 수열. 얘네들은 학습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를 벗어나는 애들은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되거나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이 9개 수열 안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 9개 수열은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특강의 형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수열 첫 번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얘는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이죠. 그게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입니다. 더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2, 5, 8, 11, 14 빈칸.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값은 17이 되겠죠. 30 더하고 있어요. 30.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 뒤에 있는 모듈형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 모듈형은 뒤에 나와 있는 모듈형은 지식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확인 정도만 해주시고 우리는 포인트가 되는 걸 조금 더 보겠다는 겁니다. 일정한 수를 곱하는 수열이죠. 이게 정의는 한과 항 사이에 비가 일정하다는데, 비가 일정하다는 것은 한과 항 사이에 일정한 수를 곱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하는 수열이죠. 곱한다. 3, 그 다음에 6, 12, 24, 빈칸. 여기 들어가는 거는 48이죠. 2를 곱하고 있어요. 그죠? 다음 세 번째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은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 수열을 이뤄요. 그래서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이의 차이가 수열이에요. 차이가 수열. 그래서 2, 5, 9, 14, 20 빈칸. 이러면은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27이 들어올 차례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개차 수열인데, 개차 수열은 활용이 됩니다. 3-1. 바로 개차 수열 활용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비 수열.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인 거. 그죠? 개비 수열은 한과 항 사이의 비가 수열이다. 등비의 비와 개비의 비가 같은 비예요. 맞죠? 자, 그래서 개비 수열은 바로 보여드리면 2, 6, 24, 120, 720 빈칸이에요. 맞죠? 한과 항 사이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50,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개비 수열 이렇게 얘기하고요. 3-2. 3-2는 요거는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 개차 수열입니다. 개차의 개차가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개차의 개차가 수열이다. 그래서 3, 5, 10, 21, 그 다음에 44 빈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는 한과 항 사이 차이를 봤더니 2, 5, 11, 23,
3, 6, 12. 그죠? 한광 사이 차이의 차이. 얘가 수열이네요. 여기 들어가는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47. 이렇게 하니까 91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것이 이제 2개차 수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반복 형태. 반복 형태입니다. 반복 형태는 규칙성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반복되는 형태. 2, 4, 6, 12, 14 빈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더하기 2인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이번에는 곱하기 2차례죠. 2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규칙성이 반복된다라고 해서 반복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칙 연산의 혼합 형태예요. 숙지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애초에 이 수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싹 긁어가지고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됐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또 적용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 9가지 구수열 만들었으니까 꼭 지금 기출보건 파트이긴 하지만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칙연산 혼합은 이런 거죠. 연산기호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칙연산 혼합 형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기호들 있잖아요. 그런 연산기호들을 제외하면은 어떤 수열이 되는 형태예요. 자, 예를 들면 9, 10, 8, 24, 6, 11 빈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3, 나누기 4, 더하기 5 요 차례는 빼기 6차례죠. 맞죠? 그래서 5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칙연산 혼합 형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물론 4개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2개 이상만 들어가면 되는데 연산기호를 제외하면 1, 2, 3, 4, 5, 6이에요. 그냥 이런 형태가 사칙연산의 혼합 형태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건너뛰기죠. 건너뛰기는 연속하는 한광 사이의 관계는 없고 건너뛰어야지만 있는 형태입니다. 1 이렇게 되는 형태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5, 8, 갑자기 7 뭐예요? 연속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더하기 2씩 가고 있고 곱하기 2씩 가고 있어요. 여기는 16 됐죠? 건너뛰기의 특징이 뭐냐? 건너뛰기는 각각의 수열이 모두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어느 하나는 있는데 어느 하나는 없다. 이건 안 돼요. 그건 잘못 낸 거예요. 둘 다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두 칸을 건너뛴다 그러면 세 개가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칸 건너뛰는 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항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피보나치. 피보나치 수열은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예요. 됐죠?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거. 그래서 2, 3, 5, 8, 13 빈칸. 이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5, 8, 13, 2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군수열. 군수열입니다. 군수열. 군수열은 묶음수열이라고도 하고 군수열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묶음수열. 묶음수열은 보통 일반적으로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한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묶음으로 나와요. 묶음으로 나오면은 자, 세 수 사이에 만약에 4개였다면 4수 사이에 관계가 수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묶음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묶음과 묶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1, 3, 5 2, 7,
12 4 빈칸 8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얘는 2씩 더했네? 5씩 더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규칙성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규칙성 어떻게 잡아야 되죠? 1과 5를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이 들어가는구나. 얘하고 얘 더해서 2로 나눈 값 평균이 들어가는구나.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눈 값 2로 나눈 값 평균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군수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연산 2개짜리예요. 연산 2개.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연산이 하나짜리였는데 이제부터는 연산이 2개가 들어갑니다. 연산이 2개가 들어가는 형태는 다양한데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형태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이런 형태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연산이 2개 들어가는 것은 연산 2개가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규칙성을 보이는 수열인데 자,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죠. 그죠?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 형태를 2개차 수열로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는 연산 2개짜리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연산 2개짜리는 다 2개차 수열인 건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가면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는 곱하기 2 더하기 3 그렇죠? 90 아까 91이었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9가지 수열이고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히 소개 정도로만 핵심 내용만 조금 뜯어서 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볼까요? 9번 볼게요. 자, 아쉽네요. 문제는 쉬웠어요. 이거 등차 수열이죠? 17을 더했고 17을 더했고 17을 더했고 그러니까 요거는 17만 더하면 됩니다. 152. 그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2, 5, 11. 자, 여기서는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 개차 수열이죠? 더하기 12, 더하기 15. 47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조금 복잡한데 20번째 항의 값을 이랬는데 요게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 이거 수업 시간에 얼마 전에 배웠는데 시험에 나왔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아쉽게도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일이 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아쉬운 건 아닐까요? 구하긴 구했으니까. 근데 일일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 안 내면 일일이라도 해야죠. 20번째 항이거든요. 보세요. 규칙성이 2, 5, 8, 11.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등차 수열. 그러면 20번째 항. 잘 보세요. 20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5 더하기 2예요. 세 번째 항은 5 더하기 2. 값에다가 5를 더했어요. 네 번째 항은 5 더하기 2 더하기 5에다가 8을 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20이 된 거죠. 맞죠? 자, 잘 보세요. 그럼 A20은 두 번째 항은 하나 더했고요. 세 번째 항은 2개 더했고 네 번째 항은 3개 더했어요. 그럼 20번째 항은 19개를 더해야 돼요. 맞죠? 19개를 더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강의할 때는 얘기를 하거든요. 등차 수열 합공식이 뭐냐?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 합. 첫째 항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공식은 이렇게 되죠. 2분의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숙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항의 개수가 19개.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19개니까 n-1d. n-1d. 19였으니까 하나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4. 자, 얘는 54, 58, 29예요. 29. 됐죠? 그래서 19 곱하기 29. 요거니까 자, 19 곱하기 요거는 580. 551이네요. 맞죠? 거기다 5를 더했으니까
556. 답은 5번이 되는 형태. 이거를 일일이 해도 돼요. 그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냥 대입해서 하는 게 빠르긴 하죠. 선택이긴 한데 알려는 드리기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합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강의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합이 나올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장담은 못 합니다만 나왔어요, 이미. 서울교통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거 시험 서울교통사 보러 갔거든요. 보러 갔는데 나온 거 보고서 쾌재를 부른 거예요. 야, 이거 했는데. 문제는 숙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 그 부분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까지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